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연과 버티기 전술을 오히려 강화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은 이와 반비례하듯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최진영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에 또 소환돼서 또 밤샘 조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 1시에 귀가라기보다는 삼성 서초 사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특검이 이 부회장을 왜 또 불렀는지 새로운 단서가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삼성 현직 변화의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겁니다. 이재용 회장을 너무 고속에 집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네. 자, 서로 룰은 지킵시다.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아주 기분 나쁘게 박영수 특검이 대답을 했고요. 이규철 특검보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침에 이규철 특검보가 따라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자들이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 윤곽 나왔나? 그러니까 조만간 할 것이다. 자, 이재용 구속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요? 하니까 혐의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의 이 반응이 다소 신경질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1월 12일 날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는 사실은 바로 했는다 하랬더니만 거의 4일에다가 1월 16일 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 오늘은 조만간 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조급함을 반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특히 이재용 구속 집착하느냐 했더니만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룰은 지킵시다. 서로 간에 좀. 한마디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찌르고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피력할 수 있을 텐데 지킬 건 지키자 해서 약간 불편한 심리를 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공은 이제 그 법원으로 될 것 같은데 과연 32일 동안 얼마나 보강 수사를 했는지 보면은 그 삼성에 대해서 고위급을 정말 줄줄이 소환했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금융감독위원회 또 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압수수색했는데 그 자료가 어떤 식으로 이번에 작용할 것인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규철 특검보 기자들도 집착이란 말을 2번이나 썼는데 혐의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왜 1차 소환 시절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가 네.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하기 전에 이미 제1모직하고 삼성물산의 인수합병이 결정났기 때문에 K스포츠 미르재단에다가 기금을 출연한 게 뇌물이고 그 대가로 인수합병에 도움을 받았다는 걸 성립을 못 시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마 신규 순환 출자라 그래서 재벌의 오너들이 계열사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재벌 전체들의 대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걸 막는 기업이 순환 출자 금지법인데 아마도 SDS의 1,000만 주가 이번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병합되면서 1,000만 주를 매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500만 주로 좀 깎아줬다. 네. 이것이 바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삼성이 K스포츠 미르재단에 몇백억의 돈을 준 대가성으로 이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혐의를 공정위라던가 다양하게 삼성의 임원들을 조사하면서 특검이 물증을 잡아서 이번에 2차 소환을 했고 아마 구속영장 청구도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일각에서는 내일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어제 15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바로 삼성 본사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새벽 1시에 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뭔가 네. 긴급하게 흘러간다 이런 느낌을 좀 주긴 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이죠. 이른바 안종범 전 수석이 제출한 39건 수첩에 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독대 당시의 대화 내용 네. 일부 메모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검이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새벽 1시에 나오자마자 거기에 가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는 말이죠. 네.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법조인 법률 조력을 탄탄히 받을 텐데 막상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보니
예상 질문 외에 다른 것이 좀 나왔다라든가 아마 그랬으면은 그걸 바로 실시간으로 소집해가지고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니까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사장까지 다 포함해서 5명에 대해서 일괄 신병 처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닐까 보여져요. 내일 과연 있을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켜보고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실 또 관심 중에 하나가요. 헌법재판소에 안봉금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온다. 이래서 사실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변호인단을 향해서 안전비서관의 출석 의사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인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직접 연락하신 건 아니신 거죠? 예. 이재만 비서관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오기 매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계속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그걸 안 되면 정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안봉근 전 비서관 정말 좀 무슨 일이 있나요? 못 나오게 하는 건가요? 안봉근 비서관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수행을 담당했고 청와대 가서서는 부속 비서관, 한마디로 정말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문고리 중에 문고리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와서 증언을 해줄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었는데 네. 결국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청와대 쪽 같은 경우에는 안봉근 비서관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은 다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 반면에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나오지? 뭔가 숨길 것이 있냐? 아마 이 두 가지 심증 중에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철회시키는 그런 것들로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 같은데 네.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네.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할지 불리할지 사실 제3자적 시각에서는 조금 불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네. 보시는 거고요. 분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헌재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봉근 비서관의 전 비서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자 증인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얘기를 보면 원래 대리인단을 통해서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철회가 됐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기대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안에서도 뭔가 얘기가 네, 안 맞지 안 않느냐는 맞았던 생각이 건가요?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국회 소추단에 유리한 증언이 아니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뭔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서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에 유리할 증거를 좀 부탁을 기대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헌재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간을 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불렀는데 떠보기 위해서. 예,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대리인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아닌가 그래서 내부의 네. 갈등을 좀 시사하는 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대리인단의 작전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순전히 특검을 헌재를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지연 선수로밖에 비치지 않는데 이번에는 대리인단 측이 좀 당황해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가 아니 실제로 좀 출석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좀 거부하는 건 아닌가라고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헌재에 나와서 또 헌재 재판관들이 물어볼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의혹입니다. 이게 이제 탄핵 결정에는 매우 중요한 건데 자, 핵심적인 증언이 있었죠. 윤전추 전 행정관 당일 오전 관저에서 안봉근 비서관 봤다 그랬어요. 네. 또 이영선 전 경호관 지금은 경호관이죠. 그 당시에 이제 행정관이었고 행정관, 네. 안봉근이 급하게 관저의 집무실로 갔다. 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나온다면 저게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예,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쓰고 자기의 예상 답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야지 이제 헌재 출석을 할 텐데 네. 방금 전에도 우리 서 소장 말씀하셨듯이 이
이 지연 작전으로 안봉근 출석 카드를 내밀었다면 실제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네네. 사실상 이제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철회를 했잖아요. 자기들 뭐라고 할까? 오히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신뢰에만 금이 가버린 거 아니에요? 나오기를 기대했다고 하잖아요. 모든 재판은 어쨌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중환 변호사가 말이에요.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나온다고 들었다. 그것도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이거? 글쎄, 그게 그러니까 또 안봉근하고 직접 통화한 건 아니지만, 직접 네. 커뮤니케이션 한 건 통화한 아니지만,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본인 변호인단과 안봉근 사이에 누군가가 중개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가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안봉근 나올 것 같다 해서 증인 채택을 요구를 했는데,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 헌재에서 받아줬는데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지연에 그렇다고 지연 효과가 전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작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안봉근 전 비서관도요, 그때 그 두 번째, 지금 오늘 세 번째까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안 나온 사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딸이 뭐 고등학교. 사춘기.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그런다. 근데 그 사정이 바뀌었을 리가 없는데. 네. 자,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봉근 전 비서관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안에서 저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준비해온 태극기를 펼쳤더니 이제 네. 옆에 여직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서 저걸 이제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네. 저게 이제 뭐 서석구 변호사 하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어쨌든 지지 세력을 향한 어떤 메시지다. 저 금방 또 사과하고 집어넣습니다. 태극기는 들지 않더라도 법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정에서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상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는 것이 그 맞죠. 법대에 있는 태극기가 아닌 태극기의 의미를 두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정미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양측도 어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일을 법정에서나 법정 밖에서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했는 것이 바로 이 서석구 변호사님이 지난번에 태극기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와서 네. 연설을 했는 그것에 대한 짓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된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